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막간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오전장에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데 다행히도 지금 개인들의 힘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어떤 낙폭 매물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개인들은 뭐 여전히 좀 매수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그 러우 전쟁에 대한 어떤 휴전 기대감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죠. 그것도 뭐 정확하게 지금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는 좀 기대감만 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311을 아예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고점에 다다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 잡아내려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계속해서 좀 돈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달러 쪽으로 자금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수급은 계속해서 이쪽에서 머물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게 결국에 최대 지금 뭐 금리를 7%까지 올려야지만은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여기까지는 해야지만은 현재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입니다. 뭐 이걸 단번에 하진 않겠지만 정말 현실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 시기가 아니라 완전한 침체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은 무조건적으로 기업들한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1%였던 때랑 예를 들면 뭐 3%인 때랑은 이자에 대한 부담조차도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출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생산량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뭐냐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서 또 원자재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값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판가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생산 원가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1,000원이면은 하나를 만들었던 거를 3,000원 줘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 가격은 그대로다 하면 이제 기업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대출 빈도도 줄어들 것이고요.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이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흐름이 조금 약한 편인데 이런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코스피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죽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뭐 펌핑하듯이 해버리면은 결국에 이 지금 불확실성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자금들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자금들이 미국 달러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300 넘어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자금 이탈이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수급은 더욱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런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여기서 조금 악재를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전쟁 종식입니다. 휴전.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이제 안 좋은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어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은 가격대로 더 올랐죠. 그래서 요거라도 조금 중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까지는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도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경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찌됐든 상반기에는 거의 실적이 뭐 좋았던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3, 4분기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중장기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스닥도 항상 당일 이슈 있는 종목들만 좀 골라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는 또 어떤 종목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성산업, 두 번째 세아메카닉스, 그리고 세 번째 신화인터텍이네요. 요 세 종목 다 조금 익숙한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종목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대성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장초부터 잡아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온가스라는 희귀가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그 가스 공급을 차단을 했죠. 그래서 가스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반사익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가 가스에 대한 어떤 그 가스 수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한을 하게 되면은 가스 공급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모두 다 러시아에 대한 가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가스 공급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이고 사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 타격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그 자체 생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어도 본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희귀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성산업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네온가스를 사실 제조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대성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가스 공급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1, 2분기 때 그 희귀가스에 대한 원재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좀 지속이 되는 것이 이 종목에 좋겠지만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아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에 제한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했다가 좀 음봉으로 밀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메카닉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성능이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또
또 이제 안정성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될 시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테슬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결국에 이제 그런 화재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개발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기차 상용화 시에 수요가 비례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2.08% 네, 상승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화인터텍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이제 광학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OLED라든지 핸드폰 각종 이제 그 부품, 필름 부품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기술과 엮이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스마트 글라스의 어떤 그 기초 기술을 좀 개발했다, 이 소식에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도 현재 스마트 필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이런 스마트 필름을 또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메타버스의 이제 그런 스마트 필름은 사람이 이제 반사된 빛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QLED, OLED 쪽의 필름을 생산을 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메타버스 중심으로 이제 대거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필름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상 실적까지 다 나와 있어요. 2024년에서 5년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예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건 뭐 직접 뭐 그때 가서 사실 발표해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요런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미리 메타버스에 대한 어떠한 그 스마트 필름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떠한 기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분할 감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 세아메카닉스, 신화인터텍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봤고요. 2번, 3번은 사실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대마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번도 중장기보다는 조금은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오늘 세 종목 7%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7%라는 수익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거의 약 7배가량 많은 수치죠. 네,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